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제 열정이다 싶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엄마였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무기력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아이가 말만 걸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갈 기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모성애 중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 엄마의 과보호에 갑갑함을 느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더 크게 저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 너무 최선을 다하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과도히 밀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감정적 불안과 의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엄마는 이런 불안을 느껴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자녀는 이런 불안을 갖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엄마에게 의존성을 갖게 되죠. 결과적으로 엄마의 과도한 사랑이 자녀의 의존성을 기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의존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고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통의 아이들은 적당한 불편함을 겪으면서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맞춰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율성과 독립심을 성취해 나갑니다. 하지만 엄마의 과보호로 편리나 안정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마에게 의존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의존된 상태로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사회도 친구도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낮은 자존감, 오히려 더 많은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된 자녀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오히려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그 내면에서 아주 꿈틀대는 자유가 막 분출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년기 엄마의 과보나 간섭이 많았다면 자녀는 더 크게 저항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지난날 눌림에 대한 반향으로서 어떤 심리적 반동으로서 하는 어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뭐 과도하게 뭔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적당한 수준의 저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발현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이 커다란 반항에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반항은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지나친 통제와 이상은 엄마의 내재된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엄마가 스스로 좀 자각을 하시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자녀를 방임할 순 없겠죠? 예, 앞으로는 좀 더 먼 발치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잘할 수 있다, 격려, 지지, 칭찬 이어가시고 자녀가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공감, 인정으로 반응을 하되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언과 안내자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과거 부모의 과보호나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이거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면 뭐 자신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부모의 과보호에 갑갑함을 느껴야 정상인데 부모를 갑갑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 내면의 자아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정서적인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적이기만 하다면 아이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혹은 뭐 분노와 반항, 이런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이 결국 내면에, 마음 안에 꾸역꾸역 쌓여있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결국 아이의 우울이나 뭐 자기 비난, 혹은 무기력,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탈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 평소 너무 모범스러운 아이가 갑작스럽게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온다든지 뭐 호박씨를 깐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런 독특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일으켜서 부모나 주변을 당황시키기도 하죠. 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참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소설 데미안을 쓴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어린 시절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던 어머니 아래서 자랐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극심한 갈등과 고통 끝에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회고를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역시 강압적인 아버지의 교육 아래서 20살이 되어서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고백을 했죠.
즉, 사춘기에 부모에게 적당히 반항하고 독립하지 못한 아이는 대학 시절 혹은 결혼한 이후에 부모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으로 늦은 반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실에 이런 분들 종종 너무 자주 오십니다. 예.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서 기르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누군가에 항상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은 이 자아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술을 마시거나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지속적인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반항하고 충분히 땡깡을 부렸던 사람들이 훨씬 성인이 되어서는 자아의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친 보호와 통제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방황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완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보하는 어떤 작은 사랑보다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고 믿어주는 그런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